1억 정도. 연봉 1억 정도. 억대를 받네요. 네. 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방 그 전반적인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그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소방 자격증이 네.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서 혼선도 있고 네.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네. 오늘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소방 분야에 대한 자격증은 일단은 네. 기술 분야하고 네. 그다음에 기능 분야, 네. 그다음에 선임 관련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종이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소방 분야에서 진출하실 때 필요한 자격증은 기술 분야에서는 소방 기술사가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설 관리사라고 저희 소방 분야만 있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게 점검업을 낼 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네. 요즘 핫하죠. 이전에도 핫했는데 네. 연봉이 좀 셉니다. 네. 그리고 그 하부로 소방 설비기사. 네. 저희는 소방은 기계하고 전기 파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 있고 소방 산업기사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경력하고 이제 뭐 4년제, 2년제 그 졸업자에 의해서 자격증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예전에는 1급, 2급 이렇게 나눴었는데 네. 지금은 자격증이 기사하고 산업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방 분야에 대해서 위험물이라고 약간 그 동종했던 그 세부적인 그 위험물에 대한 자격증이 산업기사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가 이렇게까지 해서 관련 자격증으로 해서 소방 기술 분야의 자격증이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기능 분야를 보시면 위험물 기능장. 네.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사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위험물 기능장을 따고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2차에서 소방 이 위험물 기능장을 따면 네. 소방 설계 및 시공 이 실무가 면제가 돼요. 네. 예. 그래서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보는데 네. 과목에 따라서 어떤 해는 설계 및 시공이 어려울 때 있고 그다음에 점검 실무가 어려울 때 있고 네. 뭐 이러기 때문에 위험물 기능장 따고 소방시설 관리사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술 분야, 기능 분야 두 가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선임 관련 네.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자 세부 현황입니다. 그래서 네. 특급 있고요. 네. 그다음에 1급 있고 네. 2급, 3급 이거는 건축물 대상물의 전체적인 연면적과 층수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급 같은 경우는 초고층화되기 때문에 네.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따로 뽑기도 합니다. 네. 금액이 다른 어떤 관리자로 급여보다 좀 더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네. 소방 자격증과 그 연관된 네,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네네, 이 자격증이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 네, 또 또 어차피 자격증이라는 게 네. 돈하고 상관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실적인 예, 부분이 있죠. 네. 연봉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네.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연봉 부분은 사실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고 네. 관련 대상처에 따라 약간씩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좀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기술자. 가장 많이 주는 연봉은 지금은 네. 사실상 소방 기술사는 설계, 감리 이쪽에서 이렇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네. 근데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사 부분은 사실 직장에서 현장 단위로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네.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 경기하고 또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점검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이 자격증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연봉이 더 많이 받죠. 네. 예.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 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네.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딱 관리사 아시지 않습니까? 관리사 요새 다른 분야에서도 와가지고 관리사를 취득한 분도 있는데. 네. 예. 보통 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예. 이거 그래요? 네네네. 네. 시설관리사란 제도가 소방 점검업에서는 이 자격증을 주일력으로 보유해야지 네. 소방 시설 관리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유지도 할 수 있고. 이거 없으면은 기사 가지고 기술사는 점검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력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네. 자격증이 높고 또 이 높은 만큼 네. 연봉이 높은 만큼 책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점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대강 그 부분에서 보통 지금 초봉으로 따지면은 네. 6천 정도. 6천. 네. 상당한데요? 지역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저기 광주광역시나 네. 전남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더 높은 대우를 받는 데는 경기권도 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도 높습니다. 네. 제주도는 1억 정도. 연봉 1억 정도. 억대를 받네요. 네. 야, 이거 굉장한데요. 소방 시설 관리사. 네. 소방 예. 시설 관리사. 네. 소방에만 있는 시설 관리사입니다. 점검업을 낼 수 있는 자격증. 네.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점검에 대한 주의력으로 네. 우리가 소방 시설 하면은 종합하고 작동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대행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소방 점검 대상은 항상 신규나 기존 건물이나 네. 법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네. 종합 점검도 마찬가지로 작동 점검도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항상 또 기존의 건물도 있고 신규 건물도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체도 많이 생기고 그에 네. 따라서 이 관리사는 또 이게 보유를 해야지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관리사, 예, 나간다 그러면 또 인력 관리에 대해서 좀 뭐 대표라는 분이 또 관리를 또 철저히 해야 돼요. 네. 그럼 소방 시설 관리사는 네. 1년에 시험이 몇 번 있어요? 1년에 원래 경년제 시험입니다. 네. 이게 경년제라는 거는 2년에 한 번이죠. 네. 근데 이게 소방방재청이 판단하에 따라서 네. 1년 단위로 그거는 인력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1년에 네. 보통 몇 명이나 뽑습니까? 뽑는 것은 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100명 단위 정도 왔다 갔다. 아, 평상시 때는 한 7, 80명 정도 뽑았다가 이번에 좀 많이 뽑아서 한 200여 명. 이렇게. 2019년도에 예. 300명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네. 좀 앞으로 계속 많이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많이 뽑게 되면 또 네. 시설관리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네. 그만큼 동종 업계에서 많이 대우가 그나마 좀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좀 앞으로 전망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제시한 급여 정도는 받으니까 다른 일반 기사나 경력 있는 분보다는 훨씬 더 그 네. 자격증이 많이 받는 셈이죠. 네. 소방 시설 관리사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데. 소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이 관리를 워낙 많이 시험이 너무 하셔가지고. 어려워서. 아, 어렵다 그러던데. 시험이. 네. 도서관에서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네. 아니면 주경야동해서 합격하신 네. 분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계속 매진하신 분이 네. 합격이 더 될 수 있죠. 네. 암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소방 시설 관리사. 네, 소방시설 관리사. 아이고 이거 소방 시설 관리사 갑자기 땡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도 또 공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을 또 설명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점검 기술 분야로 진출할 때가 네. 뭐 설계 파트, 그다음에 네. 시공 파트. 시공이라는 거는 공사, 네. 보수 포함해서 시공, 그다음에 점검. 네. 점검에서 필요한 모든 자격증이 이 자격증들입니다 지금. 네. 점검에서. 네, 점검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공할 때도 네. 현장 선임을 할 때는 이런 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경력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소방 설비 기사는 기계하고 전기 파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소방 설비 기사. 기계 기사. 예, 그렇습니다. 소방 설비 전기 기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기사는 전기 쪽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탐 쪽, 네. 감지기라든가 발신기, 네. 얘는 기계는 펌프, 네. 배관 네. 이쪽에 관련된 자격증인데 우리가 기계 전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쌍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업계에서 보통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쌍기사. 쌍기사. 예, 쌍기사. 쌍기사가 되면은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폭이 넓겠어요. 스펙상 더 유리하죠. 네. 예, 왜냐면 공사를 뭐 전문 공사업이나 낼 때 기계 네. 전기를 같이 들어가면은 네. 전문 공사 뭐 하나만 넣으면은 그냥 일반 공사 이렇게 네. 분류가 되니까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있으면은 네. 뭐 다른 사람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네. 하니까 더 선호를 하죠. 기계 네. 전기를 둘 다 보유하고 있으면. 근데 기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기를 못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하나의 예전에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 아직까지 통합 안 되고 분리해서 기계, 전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소방 설비 기사는 네네. 보통 그 어느 쪽 분야에서 일을 하십니까? 시공, 네. 그다음에 점검. 근데 점검, 저는 시공. 이제 점검은 이 소방시설 관리사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죠. 네.
그러면은 소방 설비 기사를 하신다면 네. 또 1년에 네. 어느 정도 연봉 정도 됩니까? 소방 기사를 했을 때요. 네, 소방 설비 기사. 예. 소방 설비 기사는 보통 우리가 기술 쪽에 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네. 경력이 있으면 네. 그 경력은 팀장이라든가 아까 제가 뭐 설계, 감리, 시공, 점검 이 각자의 파트에서 팀장을 하게 되면 네. 자격증 플러스 경력에 대한 수당도 붙고 음. 어디 다른 데도 가더라도 대우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 설비 기사님은 네. 연봉이 한 2,500에서 한 3,000 정도 되겠네요. 이제 초봉으로 하면 네. 이제 자격증 처음에 따면은 한 200, 한 30, 220부터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한 350 정도까지 네. 그 경력이 쌓이면서. 예, 예, 예. 네. 팀장 정도 하면 그러면 일은 어느 쪽 일을 많이 합니까? 어느 쪽에서 일을 합니까? 분야가 보통. 분야가 이제 시공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설계할 수 있고 감리할 수 있고 점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 네, 다양합니다. 소방 분야가 다양하죠. 소방 설비 기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꼭 끼야 되잖아요. 네, 자격에서 어떤 검사의 점검 자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소방 설비 기사 빠질 수 없죠. 네네. 네. 굉장히 광범위한 자격증이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네. 소방에서 저는 이제 점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네. 점검도 메리트가 있고요. 네. 설계 시공도 메리트가 있고. 네. 사실 설계 시공 설계 쪽은 좀 직장인으로 따지면 내근직. 우리 점검은 외근직. 네. 시공도 외근직. 네. 막 이런 거죠. 네. 예. 먼지 좀 맡으려고 하면 저기 우리 소방 설비 점검이라든가 네. 뭐 공사 쪽 그게 네. 좀 먼지 좀 맡죠. 네. 점검에 대해서. 내근직하고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뭘 할 네. 수도 없는데 네. 그만큼 어느 분야든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네. 자격증 따면 무조건 그에 따른 대우는 받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도 쌓으면 어디 가더라도 대우 받고요. 그래서 근데 네. 그 소방 산업기사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설비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차이는 네. 어떻게 보면은 2년제, 네. 4년제 네. 차이고 네. 그에 따른 어떤 분류고요. 네. 어떤 최소 기준으로 따지면 산업기사 이상 따면 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경력 들어가면 기사 수준으로 해서 네. 취급받습니다. 그 소방 기술사라고 여기 있는데. 네네네, 기술사. 그 기술사. 네. 기술사는 어떤 일을 하죠? 소방 기술사는 네. 이 자격증 등급으로 따지면은 어디 분야든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술사가 네. 제일로 높죠. 예, 예. 자격증 그 등급으로 따지면 제일 그렇죠. 높은데 네. 우리 소방에서는 기술사가 하는 일이 네. 시공하고 네. 그다음에 감리하고 네. 이런 어떤 설계하고 네. 뭐 이런 분야에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네.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도장이 들어가는 건 기술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로. 네. 네, 그게 필요한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술사는 그 건축하고 맞물립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어떤 시공할 때 건축이 시공을 해야지 그에 따른 소방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자격증이 기술사. 음. 기술사는 어떻게 보면 명예도 더 들어가고 근데 지금 현재는 건설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기술사가 갖고 있어가지고 크게 돈을 많이 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현장이 큰 현장이 없기 때문에 네. 기사로 하시다가 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급여를 받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뭐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교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기술사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네, 그 영역에 따른 네. 설계를 하는 거 필요한 기술사이기 때문에 네. 소방 기술사는 뭐 우리가 기술 분야에서는 꼭 취득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근데 점검 분야에서는 관리사, 네. 소방 기술사 관리사 그러면 이제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네. 예, 이 사람들은 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네. 선임이 가능해요. 예, 두 네. 사람 특급 안전 소방.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가 네, 다른 소방 시설 관리사라든지 소방 설비 기사라든지 소방 기술사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네네.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여기로 안 넘어오겠죠. 네. 각자 분야에 따라서 할 일이 많은데 네. 근데 이쪽으로 해서도 사실 자격증 갖고 있는 이유로 선임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서 선임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상급이 또 나옵니다. 네. 2급하고 3급하고 차이는 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소화전이 있고 여기는 소화전 없고 자탐 위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건물에 대해서
상급까지 분류가 세 분화 됐습니다. 네. 근데 어떤 건물에 대해서 다들 보면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도 건물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건물주가 되신다고 하면 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네. 일반적인 상급 정도나 2급으로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은 네. 건물 갖고 있으면서 네. 제가 자격증을 걸어놓고 소방 안전관리를 직접 하시는 게 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대화적인 것은 네. 끝났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등급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이라든가 네. 모집 요강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요 한국 소방 안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안전원. 예, 예. 네.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안전원인데요. 네. 예전에는 소방안전협회입니다. 네. 거기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모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소방에 대한 계획서부터 서식 같은 거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적극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딴 데 막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이 네. 예. 요새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가 뜨니까 네. 계속 그쪽으로 블로그 개인 블로그 가면 또 충분한 내용이 없고 다시 또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네. 차라리 안전원에 들어가시면 네.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집대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게 우리 또 구독자들 한번 이용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 소방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네. 네. 그 어떤 비전이라 할까 아니면 네. 자기 관리라 할까 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발전의 자세라 할까 이런 것을 그 마지막으로 네네네. 한번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네. 분들은 저 선배님도 많이 계실 테고 네. 그다음에 후배님 다 계실 텐데 또 네. 입문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필요한 어떤 그 소방 분야에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고 네. 취득하신 상태에서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소방이 다른 분야에 대비 많은 부분에서 계속 가는 자격증입니다. 일종의 건물은 붕괴되지 않는 이상 네. 점검은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럼 점검하면은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지적사항 보수가 또 시공에 대한 어떤 하자 보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설계하고 감리가 항상 들어갑니다. 네. 이 네 가지 분야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 꼭 취득하시면 네.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한 의무만 파시면 소방 네.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떤 자격을 땄을 때 그렇습니다. 좀 더 자기 비전이 있으려면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경력을 갖춘 상태에서 네. 직장인이 돼서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네. 소방 전기만 갖고 있으면은 기계도 도전해서 쌍기사도 취득하고 네. 쌍기사. 네. 그리고 경력이 또 되면은 네. 관리사도 취득하고 관리사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관리사 되면은 어느 정도 소방 기술사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 갈망이 있습니다. 네. 소방 기술사가 어차피 등급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돈을 떠나서 네. 그래서 소방 기술사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네. 기술 분야 소방에서는 어디 가서라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격증 어느 하나에 안주하지 말고 네. 자기 탐색을 꾸준히 해서 자기 발전을 가져와야 네, 맞습니다. 베테랑도 되면서 네네. 또 돈도 많이 벌고 네. 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네. 어떤 자격증 땄다고 안주하면 자기 비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주는 술 먹을 때. 안주 술 먹을 때.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네.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소방에 대해서 자격증 궁금했던 예. 우리 구독자들이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네. 추정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